공수정독 제10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정한세. 할머니 독립만세. 김명자, 소동.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부터는 습관처럼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혹은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생각한다. 드물게 아름다운 상황과 마주치면 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거나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나는 10대 때 이런 어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섹스 칼럼을 쓰고 독서 팟캐스트를 하고 교차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SNS를 박제 조리돌림 당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여전히 초고도 비만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삶.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언가가 되겠다는 관념이 희박하긴 했다. 어른들의 질문은 늘 직업에 초점이 있었던 것에 반해 나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사는 삶의 열중에 일가 친척의 걱정 덩어리였다. 하지만 딱 그 정도였다. 내 몸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인지 능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경제력의 곡선은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내 주변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러했다. 10대 즈음엔 어른이라는 관념이 늘 40대 정도 선에서 멈춰 있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라기보다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였다. 개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집단이었다. 이를테면 내가 무작정 복종해야 하는 대상. 그래서인지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질문에서의 어른은 늘 사지멀쩡하고 직업이 있었다. 따라서 나의 고민 역시 계속해서 그 언저리에 머물렀다.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덜 마주칠 수 있을까? 같은 것들. 그 안에 내가 오래 사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화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인 공포가 있었던 것 같다. 시골길을 걸어갈 때마다 마주치는 허리 굽은 할머니들, 마을 잔칫날에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주전자째로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들, 이틀에 한 번은 침을 맞으러 배차 간격이 3시간에 한 대뿐인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이미 죽은 할아버지들. 그런 것들이 싫었다. 왜 싫은지를 궁금해하지조차 못했다. 나는 그저 그 꼴을 보기 전에 죽고 싶었다. 노화와 죽음은 그 정도로 별개의 것이었다. 세상은 내가 노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죽음보다도 노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이를 먹으면 무언가가 나를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음이 믿기지 않았다. 44세에 당신의 관절을 찾아가겠다. 궤도 세월과 같은 명확한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건 20대부터 찾아오고 어떤 건 30대에 찾아오고 어떤 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당혹스러웠다. 도대체 늙음이란 무엇일까? 아무도 답은 주지 않았고 겁만 남아버렸다. 처음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건 10살을 갓 넘겼을 때였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의 장례식이었다.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노동자였고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가장이었다. 무슨 말인지 읽은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하리라 믿는다. 술, 담배, 도박과 같은 나쁜 버릇도 없었고 아무튼 하나님이 보기에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고 다들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암은 지금보다 희귀하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병이었다. 그분은 몇 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소천하셨다. 그때 기준으로도 젊은 나이였다. 10대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할머니를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허리도 별로 굽지 않았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했고 옷도 맵시 있게 잘 입었다. 아마 내가 가진 옷보다 할머니가 갖고 있는 옷이 많으리라. 내 할머니 엄청 패셔너블하시다. 멋쟁이신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최근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손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몇 년 전에 나는 할머니와 통화할 때 할머니 누구게? 라는 말로 전화를 시작했지만 요새는 할머니 한세예요. 손녀 한세 라고 자기소개부터 해야 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일상을 꼬치꼬치 물어보지만 할머니의 성긴 대답마저 진실인지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자식들과 손주들은 행여나 혼자 사는 할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 현관 앞에서 밤을 넘기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다고 결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매일 먹어가는 나이 속에 매 순간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이토록 미약한데. 꾸준히 운동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 때마다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치매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떠올릴 때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누군가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다가도 신체 곳곳에 찾아오는 노화를 무슨 수로 막겠으며 그게 왜 방해일까 한숨이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젊고 건강한 축에 속하는 지금의 나조차 이렇게 사지를 가누는 게 힘이 든다. 이 짧은 에세이를 쓰면서도 3번이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국어사전의 힘을 빌려야 했다. 그러니 요새 그저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다.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써버릇해서 지금보다 나쁘고 못되고 천박하고 졸렬하고 상스러워지지 않기. 혹시나 나중에 치매에 걸려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있지도 않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무의식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누군가를 멸시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속내를 가꿔야지 생각한다. 무릎의 양쪽 관절이 상해 휠체어를 타고 다닐 확률보다 낮더라도 어쨌든 나의 유일한 장기 목표가 되었다. 이 글은 2021년 8월 4일 포스타입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